손주는 봐주면 공신, 안 봐주면 간신이다. 손주는 왔을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 여러분, 이 뼈 있는 농담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은퇴하고 이제 좀 내 인생 즐겨보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자식 내외. 어머니, 맞벌이해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딱 1년만요. 그 애절한 부탁에 마음 약해져서 덜컥 손주를 맡았다가 허리 나가고 손목 나가고 우울증까지 얻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쪽 같은 내 손주 봐주다가 화병으로 쓰러질 뻔했던 68세 김영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갑질과 아들의 방관 속에 식모 취급을 받던 그녀가 과연 어떻게 화려한 육아 파업을 선언하고 자유를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히고 통쾌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이곳엔 은퇴 후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며 사는 김영자 씨가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친구들과 등산 다니느라 바쁘고 영자 씨는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고 좋다. 젊어서는 시집살이 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등골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 세상이네. 내일은 친구들이랑 단풍놀이 가기로 했으니까 도시락이나 예쁘게 싸야지. 영감, 내일 나 새벽같이 나갈 거니까 아침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평화롭던 영자 씨의 저녁.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나라 잃은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죠. 엄마, 저 왔어요. 아니 얘들아, 연락도 없이 이 밤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얼굴들이 왜 그래? 어머님, 흑흑. 며느리가 대뜸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들 회사 잘렸나? 어디 아픈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얘야, 왜 우니? 무슨 일인데 그래? 민수야, 너 뭐 사고 쳤냐? 말을 해봐.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내일부터 당장 우리 지우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린이집 대기는 아직도 100번 되고, 지은이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 걸려 있어서 절대 휴직 못하거든요. 저도 지방 출장 잡혀 있고, 아이고 그래, 저런 큰일이네. 그럼 어쩌냐? 다른 도움이 빨리 알아봐야지. 요즘 구하기 힘들다던데. 영자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이 불쑥 본심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우리 지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가? 어머님 부탁드려요. 남한테 맡기니까 애가 자꾸 아프고 학대 뉴스 보면 무서워서 못 맡기겠어요. 할머니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지우 핏줄이잖아요. 딱 3개월만요. 네. 3개월 뒤에는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 구할게요.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자식 키우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이제 와서 또 갓난쟁이를 보라니요. 게다가 손주 지우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15개월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허리 디스크가 벌써 찌릿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희도 알다시피 나 허리도 안 좋고 무릎 관절도 시원찮아. 그 핏덩이를 내가 어떻게 안고 씻기고 하니. 나는 못한다. 돈 보태줄 테니까 입주 이모님을 써라. 어머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용돈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한 달에 200만 원 드릴게요. 남한테 주는 돈 어머니한테 드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문화센터 다니시고 집에만 계시는데 손주 재롱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제발요 어머니. 저 이번에 승진 못하면 회사 그만둬야 해요.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엄마 한 번만 살려줘라며 애원했죠. 영자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자식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영자 씨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딱 3개월이다. 그 이상은 나 절대 못해. 그리고 주말에는 너희가 데려가는 거야. 알겠지? 아싸.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잘할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지후 데리고 올게요. 두 사람은 신나서 돌아갔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일 갈 단풍놀이는 취소해야 했습니다. 노래 교실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김영자 씨의 지옥 같은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딱 3개월이라는 그 약속이 3년이 될 줄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7시 아들 내외가 지후와 함께 짐 보따리를 이고 들이닥쳤습니다. 기저귀, 분유, 장난감, 옷가지들. 거실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출근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늦어서 갈게. 지후 잘 부탁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할미랑 놀까? 처음 며칠은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기 웃음이 예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영자 씨의 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0kg 넘는 아이를 안았다 내렸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며느리의 잔소리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며느리가 왔을 때 영자 씨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후 엉덩이 왜 이래요? 발진 났잖아요. 기저귀 제때 안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유식 냄비 태우셨어요? 탄 냄새 나는데? 제가 유기농 재료만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마 아무거나 먹이신 거 아니죠? 아니, 얘가 똥을 워낙 자주 싸서 내가 씻긴다고 씻겼는데. 그리고 이유식은 내가 손수 다져서 만든 거야. 어머님,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후 이유식 먹일 때 유튜브 보여주지 마세요. 애 뇌 발달에 안 좋아요. 그리고 옷도 좀 삶아서 입혀주시고요. 저희가 용돈 드리는 만큼 어머님도 프로답게 해주셔야죠. 용돈 드리는 만큼 프로답게 해라.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새끼 낳아준 며느리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아니까
꾹꾹 참았는데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파출부 취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내가 200만 원 받으려고 이 골병을 앓고 있는 줄 아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파스 한 장 안 사다 주면서 지 새끼 엉덩이 빨개진 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거실 천장 구석에 낯선 물건이 달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동그랗고 까만 렌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홈카메라 CCTV였습니다. 이게 뭐냐? 민수야, 저거 CCTV 아니냐? 아, 엄마. 지은이가 지우 보고 싶다고 해서 설치했어요. 일하다가 틈틈이 애기 보면 힘난다고 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애를 보려고 달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씨가 지우에게 사탕을 하나 물려주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우한테 뭐 먹이시는 거예요? 사탕이요? 제가 단 거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당장 뵙게 하세요. 영자 씨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손주를 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인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집 안방에서 내가 내 손주 보는데 감시를 당하다니. 이건 효도가 아니라 감옥살이였습니다. 참다 못한 영자 씨가 저녁에 폭발했습니다. 예, 너희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죄인이냐? 날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달아?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당장 떼라. 그리고 내일부터 애 데려가. 나 안 봐. 영자 씨의 폭탄 선언. 과연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잘못했다고 빌었을까요? 아니면 더 뻔뻔하게 나왔을까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안 본다고요? 저희는 어머니 믿고 CCTV 단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혹시라도 지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의심해서 단 게 아니라고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오히려 영자 씨가 예민한 노인네라며 몰아세웠죠. 옆에 있던 아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지은이 말 틀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안 봐주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 어떻게 나가요? 나보고 사표 쓰라는 거예요?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내가 너희들 낳아 기른 것도 모자라 손주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냐? 그럼 나를 믿었어야지. 기계로 감시하는 게 믿는 거냐? 나 안 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영자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진짜. 어머님 왜 저러셔? 갱년기야 뭐야? 여보, 당신이 내일 연차 써. 난 절대 못 쉬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드린 용돈 200만 원 이번 달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해. 일 안 하셨잖아.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영자 씨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엄마가 아니라 월 200짜리 고용인으로 보고 있었구나. 가슴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연차를 썼는지 퉁퉁 부은 얼굴로 거실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출근하며 영자 씨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늦어요.
민수 씨 혼자 지우 보려면 힘드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CCTV는 절대 못 돼요. 제 기준에서는 타협 불가해요.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사람 구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며느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거실에서 엉엉 우는 손주 소리에 결국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고 손주는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이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이리 온. 할미가 씻겨줄게. 결국 영자 씨는 또다시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마음은 파업이었지만 몸은 습관처럼 육아 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12kg 넘는 손주를 안고 욕실에서 씻기던 영자 씨.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아! 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영자 씨는 그대로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거실에 있던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영자 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디스크 파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 걸어 하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 쓰러졌어. 수술해야 한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지후 누가 보냐고. 당신 휴가 못 내? 아씨, 진짜 돌겠네. 장모님한테 전화 좀 해봐. 아들은 엄마의 허리가 끊어진 것보다 내일 당장 애 봐줄 사람이 없어진 걸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마취 주사가 들어오는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내가 살아서 나가면 이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깬 영자 씨는 1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복대를 차고 팔에는 링거를 꽂은 채였죠.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 음료수 한 병 사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됐다면서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비는 일단 저희 카드로 긁었어요. 나중에 실비 보험 나오면 주시는 거죠? 며느리의 첫마디는 병원비 청구였습니다. 영자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은 언제쯤 된대요? 저희가 지금 시터 구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요. 최소 2주는 걸린다는데 그동안만 어머니가 병실에서 지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누워만 계시는 거니까 옆에 앉혀두고 말동무만 해주시면 되는데. 영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수술받고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병실에서 애를 보라고?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자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가라. 네.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병실에 찾아오지 마라. 병원비? 그래, 내가 줄게. 대신 너희들도 나한테 줄 게 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저희가 뭘 드려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영자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회계사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이니? 나 영자다. 너 저번에 그랬지? 내가 일한 거 노동법으로 계산하면 얼마냐고. 지금 당장 계산기 두드려줘. 지난 6개월간 주말도 없이 하루 14시간씩 일한 거. 최저 시급에 주휴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무 수당까지 10원 한 장 빼지 말고 싹 다 청구서로 뽑아와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하는 내 조카도 좀 소개시켜줘. 내 자식 놈들한테 부양료 청구 소송이랑 손해배상 청구 좀 해야겠다. 안 주면 내 유산 한 푼도 없다고 전해라. 영자 씨의 통화 내용을 듣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노동법? 소송? 유산? 평생 순둥이 갔던 어머니가 갑자기 법을 들먹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무슨 노동법이고 소송이에요. 저희가 용돈 200만 원 드렸잖아요. 200만 원? 그건 내 손주 똥 기저귀 값도 안 되는 돈이야. 지금부터 내가 청구하는 돈은 남이 일했을 때 주는 정당한 대가다. 입금 안 되면 오늘부로 너희와 나는 끝이다. 나가. 영자 씨가 링거 꽂은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에는 살벌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과연 아들과 며느리는 영자 씨의 청구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영자 씨는 진짜로 자식들을 참교육할 수 있을까요? 통쾌한 금융치료와 화려한 홀로서기. 다음 날 며느리와 아들의 회사로 팩스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김미숙 세무회계사무소. 봉투를 뜯어본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용물은 다름 아닌 돌봄 노동 급여 청구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청구 금액이 3,500만 원?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진짜 미치셨나 봐. 여보, 이거 봐.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소송 걸겠대.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서류를 뺏어 들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지난 6개월간의 노동시간이 분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급, 주휴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무 수당, 그리고 감정 노동 수당까지 변호사 공증까지 찍힌 완벽한 법적 서류였습니다. 함께 동봉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 금액을 3일 내로 입금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증여 유언을 전면 취소하고 사회에 환원하겠음.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엄마 명의였고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게다가 당장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며느리는 연차를 다 쓰고 아들은 회사에 눈치가 보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입주 시터를 알아보니
월 4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말에 두 사람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3,5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시터비가 400이래. 우리 월급으로 감당 안 돼. 당신이 가서 빌어. 어머니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다시 오셔서 애 좀 봐달라고 하란 말이야. 두 사람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건장한 간병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환자분, 면회사절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은 절대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저기요. 제가 아들이에요. 엄마, 저 민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영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에서 우아하게 책을 읽으며 친구 미숙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미숙아.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네. 신경 쓰지 마. 변호사한테 일러둬. 3일 뒤에 입금 안 되면 바로 아파트 경매 넘긴다고 내용 증명 보내라고. 내 사전에 애누리는 없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며느리는 친정에 손을 벌려 겨우겨우 3,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영자 씨의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자식들은 퇴원날 병원 앞에 차를 대기시키고 영자 씨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 다시 아이를 맡길 심산이었죠.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집으로 모실게요. 지후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울어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리고 저희가 진짜 잘 모실게요. 네. 며느리가 세상 착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려 했지만 영자 씨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누구 맘대로 집으로 가? 나 이제 그 집 안 들어간다. 전세 났다. 그리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돈 입금했다고 용서한 거 아니다. 그건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야. 앞으로 내 인생에 유가는 없다. 내 손주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가서 볼 거다. 맡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네, 전세요? 그럼 저희는요? 당장 애는 누가 봐요? 어머니,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시터 쓰면 되잖니. 월 400이라며? 너희들 능력 좋아서 200만 원은 껌값이라며. 그 능력으로 사람 써서 키워.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영자 씨는 미리 불러둔 콜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트렁크에는 여행 가방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공항 간다. 내 아빠랑 스페인 여행 가기로 했어. 한 달 살기 하러 간다. 핸드폰 로밍 안 해 갈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명절 때도 오지 마라. 우리 부부끼리 호캉스 갈 거니까. 영자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는 미련 없이 출발했고 뒤에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만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뒤 영자 씨의 SNS에는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남편과 와인을 마시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지난 3년간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시터를 구했지만 며느리의 깐깐한 성격 탓에
시터들이 줄줄이 그만두었고 결국 며느리는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영자 씨에게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지만 영자 씨는 읽고 답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그건 옛말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바로 섭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독이 될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남은 인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자 씨의 통쾌한 반란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도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 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시니어들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